자, 넷째 시간 자 이제 전세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344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 네, 벌써 마지막 시간이죠? 예, 아쉽죠? 마지막 시간이라서. 아쉽지 않으세요? 뭔가 보강을 안 하니까 뭔가 이렇게 막 아쉽고 이러지 않으세요? 네? 보강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렸죠. 그죠? 예. 안타깝지만 오늘 보강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의. 자, 303조 보시면은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요 전세금이 필수 요소예요. 전세금이 있어야 전세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합니다. 전세권자도 점유하는 사람 있죠. 점유해야죠. 자, 그리고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합니다. 지금 토지를 사용 수익, 건물을 사용 수익, 부동산을요. 맞습니다. 객체가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항 내려갑니다. 농경지는 전세하면 안 됩니다. 농경지는 전세의 대상이 아니라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 거지 농지를 막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자유전이죠. 농사 지을 사람만 소유를 해라, 농지를. 빌려주고 하면 안 되죠. 농경지 전세 안 돼요. 임대차도 돼, 안 돼, 임대차도. 농경지 임대차 돼, 안 돼?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럼 이제 공법 시간에, 농지법 시간에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락으로 내려오세요. 자, 전세는 타인의 부동산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라고 하는 거는 사용 수익 목적이죠. 사용 수익 목적. 그러니까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에요. 용익 물권이죠. 부동산 사용 수익. 근데 이 전세권이 좀 특이한 게 전세금 못 받으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전세권자가. 너 전세금 안 주네? 경매 신청. 그래서 이제 경락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도 가능하고 우선 변제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저당권자처럼 이 전세권에는 담보 물권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전세라는 거는. 용익 물권적 성격, 담보 물권적 성격. 그래도 전세권이 특이한 권리죠. 전세권이. 굉장히 독특한 제도예요. 이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시죠? 전세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그리고 지금 넷째 줄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단락에서.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면서 담보 물권으로서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다. 자, 법적 성질 내려갑니다. 자, 법적 성질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일부의 설정 가능하다. 일부 설정 가능하다는 건 방 한 칸 전세 된다는 거죠. 일부에 성립 가능한 건 용익 물권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봤던 지상권. 지상권은 뭐를 빌리는 거죠? 토지 빌리는 거죠. 전부를 빌려야 돼요? 일부를 빌려도 돼요? 일부 빌려도 됩니다. 지상권. 그리고 아까 전에 지역권. 일부에 설정됩니까? 일부 설정되죠? 물론 이거는 승역지 말하는 거죠, 지금. 승역지. 승역지 한 필 전부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전세권. 방 한 칸만 빌려도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 즉 용익 물권들은 부동산 일부에 성립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권 총론 파트에서 용익 물권은 일부 성립이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저게 뭔 말이야 싶다가도 강론에서 한 개씩 뜯어보면서 반복하면 이제 알겠는 거예요. 원래 법은 그런 거예요. 반복되니까.
그래서 한순환이 돌아야 이제 잡히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첫 시간 딱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법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야 돼요. 한 바퀴 돌고 나서 이제 좀 알겠는 거죠. 좀 알겠는 거. 두 바퀴, 세 바퀴 돌면 더 잘 알겠고. 그런 거예요. 원래 법은 그런 거예요. 자, 내려가세요. 용익물권.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요. 자, 뒤로 넘기세요. 자, 취득과 존속기간입니다. 346페이지.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 목차 잡고 전세권 보겠습니다. 자, 목차, 전세권. 자, 첫 번째는 전세권의 성질. 그리고 전세권의 성립의 요소.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지상권 파트와 마찬가지로 전세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권자의 권리.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특수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심화 과정에서 다룰 겁니다. 일단 요 기본 과정에서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전세권. 자, 먼저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먼저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전세권 설정합시다 라고 갑하고 을이 설정 계약을 해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아니 그러면 설정 계약을 안 하고 전세권 성립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법정 전세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법정 지상권은 있었죠. 법정 전세는 없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세금을 줘요. 전세금. 전세금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으니까 결국 전세권자가 되려면 마지막에 뭐까지 해야 돼? 맞아요. 등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등기까지 딱 마치면 그러면 이제 을이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즉 전세권이 무사히 성립하게 되는 거죠. 전세권 성립. 그럼 요소가 세 가지죠. 첫 번째,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설정 계약. 자, 두 번째, 전세금을 줘야 됩니다. 세 번째,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세권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전세권은 무상의 전세권도 성립 가능하다. OX. 무상전세 됩니까? 무상전세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니까? 이거 들어가잖아요. 이거 들어가죠. 이거 없으면 전세야, 전세 아니야. 그럼 전세 아니,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상전세는 말이 안 돼요. 무상전세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전세금이 들어갑니다. 네. 지상권은 무상지상권 되죠? 지료가 요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전세 요소야, 전세 요소 아니야, 이거. 이 요소가 맞다고, 이게 전세금, 이게. 성립의 요소라고, 성립의 요소. 성립의 요소야. 따라서 전세는 100% 유상이야, 무상이야? 다 유상이야, 저는 다 유상이라고요. 100%. 자, 밑에 취득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전세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입니다. 자, 셋째 줄에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으며 이런 말 나오죠. 꼭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건네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름한다는 건 대신한다는 거죠. 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고 갖다 줘야 되는 전세금이 3억이었습니다. 전세금 3억. 근데 내가 이미 기존에 갑한테 받을 돈이 3억이면 야, 내가 3년 전에 너한테 3억 빌려줬잖아.
그럼 어른님이 갑한테 받을 돈 3억이 있는 거죠. 그럼 받을 돈 3억으로 전세금에 가름해야 3억을 줘요. 가름해야 된다. 이 채권 3억을 전세금에 뭐 한다? 가름한다. 전세금으로. 전세금에 가름한다. 가름. 언제적 단어인 건지. 예? 가름한다. 이게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대신한다. 용어 좀 바꿔야 돼. 용어를 좀 바꿔야 돼요. 일본식 한자 용어 다 바꿔야 됩니다. 어쨌든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대신한다. 자, 그리고 뒷문장에 등기해야 된다라는 표현도 잘 확인해 주세요. 등기해야 됩니다. 계약을 한 거라서. 자, 내려가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목적물 인도입니다.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요소가 아니에요. 따라서 인도시키지 않았어도 전세권 성립은 되는 겁니다. 합의했고 전세금 줬고 등기했으면 뭐 안 해도? 인도 안 해도 전세권 성립된다는 거예요. 인도는 요소죠? 요소 아니에요. 인도는 요소 아니라고요.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 존속기간입니다. 312조 1항 전세권은 10년을 넘지 못해요. 이게 최장기예요. 아무리 전세를 계약을 길게 하고 싶어도 몇 년 이상은 안 됩니다. 10년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최장기. 그래서 10년 이상이 아니라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최대 아무리 길게 해도 10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단기가 있어요. 최단기. 최단기는요. 1년이에요. 전세 1년. 자, 지금 여기 2항 보시면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 나오죠? 1년 미만으로 했다 그러죠? 그럼 자동 1년이에요. 그러니까 최단기가 1년이라는 거죠. 지금 요게 토지 전세예요, 건물 전세예요? 2항에서 말하는 거 건물 전세죠? 건물 전세가 최단기가 1년이라는 거. 최단기 1년에 걸리는 거는 건물 전세입니다. 건물 전세. 그럼 1항에 최장기 10년 있죠? 이건 무슨 전세죠? 토지 전세, 건물 전세? 그냥 전세. 네? 그냥 전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건물 전세라고 생각, 토지 전세라고 생각? 그냥. 네? 그냥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든 건물이든 상관없이 토지, 건물 전세 둘 다 최장기는 둘 다 10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장기는 토지 전세든 건물 전세든 다 10년 못 넘기고 최단기는 무슨 전세만? 건물 전세만 그렇다는 거죠. 사망 내려갑니다. 갱신할 수 있는데 10년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줘야 돼요. 자, 그렇고요. 자, 오른쪽에 4항 넘어갑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 통지, 나 갱신 안 해준다라는 통지, 자, 또는 조건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 여기서 조건 변경은 대부분 전세금 올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건을 바꿔주지 않으면 나 너 갱신 안 해준다라는 그런 통지를 했어, 통지를 안 했어? 통지 안 했다는 거죠.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럼 그 기간 만료됐을 때 전에 했던 전세권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걸로 보겠다. 이런 걸 법정 갱신이라고 해요. 혹은 다른 말로는 묵시의 갱신이라고도 해요. 이 경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보겠다는 거죠. 자, 일단 법정갱신 제도는 건물 전세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우리 건물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갑하고 을이 건물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건물 전세 계약을 했다. 건물 전세 계약을 했는데 기간을 2년으로
2년으로 약정했어요. 2년으로 약정해도 됩니까? 약정해도 돼요. 6개월로 약정해도 돼요? 그건 안 돼요. 최단기가 몇 년이라서. 최단기 1년이. 만약에 6개월로 약정하죠. 그럼 자동 1년은 돼요. 자동 1년. 그러니까 지금은 2년 약정한 거고 요거는 이제 최단기 1년 넘어선 거죠. 그럼 이제 2년짜리 전세입니다. 요 을이 가지는 전세권이 2년짜리 전세죠. 전세권자. 자, 2년 약정을 했고 을이 갑한테 줬던 전세금은 3억이었습니다. 전세금 3억이었고요. 기간 2년 약정했습니다. 그럼 갑하고 을이 계약을 하고 합의하고 이제 을이 전세를 시작해서 전세 이제 살죠. 전세 살고 자, 시간이 흐르죠. 이렇게 시간이 쭉 흐르는데 일단 2년 약정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1년이 되고 약정한 지 1년이 되고 약정한 지 2년이 돼서 2년이 되면 이제 전세가 끝나는 거죠. 기간 만료가 됐으니까. 이렇게. 근데 지상권하고 다르게 전세는요. 건물도 빌리는 거잖아요. 건물도. 그리고 건물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도 있죠.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약에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1월 전까지 6개월 전 1월 전 사이 요 기간 동안에 이 설정자가 갑이 설정자죠. 건물주 설정자가 뭐 을한테 갱신 안 해줄 테니까 나가라는 둥 전세금 안 올리면 나가라는 둥 별 말이 있어서 별 말이 없었어. 별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별 말이 없었어. 그 말 없이 그냥 이 기간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없이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 이후서부터는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바로 법정갱신 제도예요. 그럼 합의로 갱신된 거예요? 법에서 갱신시키는 거예요? 법에서 갱신시키는 거죠. 그죠? 그럼 186조, 187조. 187조죠? 법정이니까 법정. 첫 번째.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이다. 아주 당연한 말이다. 법률 규정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법정갱신 됐을 때 갱신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등기. 갱신 등기, 전세 갱신 등기 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등기 안 해도 되죠. 등기 없이도 갱신의 효력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요.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죠. 법률 규정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법정갱신이 되면은 전에 했던 전세하고 같은 조건으로 동일 조건으로 갱신이에요. 동일 조건. 그러니까 을이 과거에 전세 계약했을 때 전세금 얼마였죠? 3억이었잖아. 3억짜리. 그죠? 그럼 갱신되고 나서 전세금도 얼마짜리? 3억짜리 전세를 하는 거지. 3억의 전세금으로 해서 전세가 된다는 거죠. 그죠? 과거에 기간 약정 몇 년으로 했어요? 2년 약정했죠? 그럼 갱신되면 기간도 몇 년이 된다? 2년이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기간은 동일하게 따라가지 않아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간은 2년이 아니야. 전에 했던 전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문에서 후술되는 끝에 문장 보시면은 기간만큼은 법정갱신됐을 때의 기간만큼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 이렇게 돼요. 끝이 나면. 정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간 없는 전세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기간 없는 전세.
아니 전세가 기간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예, 기간이 없을 수가 있죠. 기간이 없는 거예요. 기간이 없어. 그럼 계속 쭉 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기간 없이 가는 거예요. 네. 기간이 없는 거예요. 기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나가고 싶어도 나가 못 나가? 예? 나가고 싶으면 나가 못 나가? 그럼 나가고 싶으면 나가야죠. 나가고 싶으면 나가야죠. 기간이 없지만 자 갱신되고 나면은 기간이 없지만 나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으면 전세권자가 나갈래. 나갈 거야. 나갈래. 라고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나갈래. 혹은 설정자가 나가. 너 이제 나가. 나가라고 해도 돼요? 나가라고 해도 돼요. 나가. 설정자가 나가라고 하든 전세권자가 나갈래라고 하든 해도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를 전세권 소멸 통보라고 해요. 전세권 소멸 통보. 그러니까 법정 갱신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소멸 통보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기간이 없어서. 기간이 없는 상황이라서 갑이 을한테 나가 해도 되고 을이 나 나갈래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나갈래라고 했는데 전세금 바로 다음날 바로 전세금 내놓으라 그러면 갑이 난감하죠. 시간 줘야 됩니다. 6개월이요. 6개월 후에 끝나요. 마찬가지예요. 을 쪽에서 갑이 을한테 나가 이렇게 했는데 을이 나 이사 갈 줄도 못 구했어. 바로 다음날 나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간 주는 거예요. 몇 개월? 6개월. 6개월 후에 끝나는 거예요. 갑 쪽에서 소멸 통고를 하든 을 쪽에서 소멸 통고하든 누가 하든 상관없어요. 몇 개월 뒤에 끝난다고요? 6개월 후. 소멸 통고되고 나서요. 자,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347페이지에서 지금 위쪽에 사항 다시 보겠습니다. 자, 건물의 설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갱신이 되는 그 전세는 토지전세, 건물전세. 건물전세입니다. 건물전세. 토지 아니에요. 건물전세, 건물.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월입니다. 6개월 전, 1월 전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 통지 혹은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별 말이 없었다. 그러면 기간 만료된데 전 전세권하고 동일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걸로 본다. 지난 약정 때 전세금이 3억이었으니까 갱신 후에도 전세금 3억이라는 겁니다. 이 경우 존속 기간은 정함이 없다는 거죠. 기간만큼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죠. 자, 니은에 최단기 제한 건물전세 여기 확인하시고요. 최단기 1년은 건물전세만 적용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쪽에 동그라미 2번. 기간 약정 없는 경우 나오죠. 313조입니다. 전세권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 통고할 수 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면? 6개월 지나면 끝난다는 거죠.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잖아요. 첫째 줄에서. 이런 경우에는 기간 없는 전세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기간 없는 전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간이 없는 전세가 됐을 때 그때는 양 당사자 둘 다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끝난다? 6개월 후에 끝이 난다는 거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갑과 을이 전세 계약을 했는데 갑과 을이 건물 전세 계약을 했던 거예요. 건물 전세 계약. 근데 건물 전세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셨네요. 오. 이러면 무슨 전세가 되죠? 이러면 무슨 전세? 기간 있는 전세, 기간 없는 전세. 기간 있죠.
1년짜리 전세가 돼요. 예? 1년짜리 전세가 되는 거예요. 최단기 규정 때문에. 건물 전세죠? 그럼 1년짜리 전세 돼요. 자, 그래서 1년짜리 전세가 되는데 여기서 자, 갑과 을이 계약을 시작해서 자, 계약을 딱 시작을 해가지고 1년째가 딱 되는 그때. 그럼 갑과 을은 기간 약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약정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 최단기가 있어서 자동빵 1년짜리 전세가 되는 거니까 요 기간 만료, 1년 만료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요때 사이에 설정자 쪽에서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별 말을 안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정갱신 되는 거예요. 법정갱신. 맞나요? 근데 법정갱신 됐을 때 기간은 어떻게 돼요? 기간 정함이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간 없는 전세가 되는 거예요. 기간이 없는 전세예요. 그 전에는 약정 안 했을 때는 1년짜리 전세였죠. 최단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법정갱신이 되면은 기간 없는 전세가 되고, 그럼 기간이 없으니까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누구라도 나갈래. 소멸 통고할 수 있죠. 둘 다 소멸 통고할 수 있다는 거지. 둘 다. 기간 없는 전세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는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둘 다 소멸 통고를 할 수가 있고, 바로 끝나면 대응이 안 되니까 시간 준다 그랬습니다. 몇 개월이야? 6개월 후에 끝난다고. 6개월 후에 이렇게. 그럼 만약에 갑과 을의 전세가 건물 전세가 아니라 토지 전세라면, 네? 이 둘이서 토지 전세를 한 거예요. 토지 전세. 근데 토지 전세 계약을 하는데 기간 약정은 하지 않았어요. 기간 약정하지 않았다. 그럼 무슨 전세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몇 년짜리 전세 되는 거죠? 네? 10년짜리 전세? 기간 없는 전세? 네? 몇 년짜리? 1년짜리? 네? 예. 자, 이때는 그냥 기간 없는 전세가 돼요. 10년짜리 전세가 되지는 않아요. 10년은 최장기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건물 전세만 최단기 1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물에서 기간 약정 안 하면 1년인데, 토지는 그냥 기간 자체가 최단기가 없어서 약정 안 하면 그냥 기간 없는 전세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간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토지에서는 갑과 을이 계약을 시작하고 그 이후가 됐을 때부터가 그냥 기간 없는 전세인 거예요. 그냥 기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언제든지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나갈래. 해지 통고할 수 있어 없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끝나요? 6개월. 313조 다시 보겠습니다. 전세권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이때 갑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토지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해가. 토지 전세니까 기간 안 정했으니까 기간 없는 전세고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통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 끝납니다. 자, 내려가세요. 갱신. 자, 기억에 약정갱신 나오는데 시험에서 묻지 않고요. 시험에서 묻는 거 밑에 니은의 법정갱신이죠. 자, 건물 전세에만 인정된다 확인하세요. 법정갱신. 둘째 줄 6개월 전, 1월 전, 6일 확인하시고요. 6개월, 1개월. 자, 그리고 단락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등기가 없더라도 갱신의 효력이 있다는 거. 등기 없이 갱신된다. 자, 페이지 넘기세요. 자, 다만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따라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끝난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존속기간이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전세권자의 권리입니다. 자, 전세권자 권리는 지상권자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아까 우리 지상권 파트에서 지상권자의 권리를 봤어요. 지상권자의 권리. 자, 지상권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냐? 일단 첫 번째는 토지 사용권이었어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대항력이 있고 상린관계, 물권적 청구권 준용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지상권자 권리, 처분권입니다.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었죠. 여기서 처분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임대차 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지상권에 있어서의 지료를 증액 혹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지료증감 청구권. 그리고 네 번째가 지상권자가 가지는 좀 독특한 계약 갱신 청구에 더불어서 갱신 청구 거절당하면 뭐를 청구했어요? 매수 청구했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요게 지상권자 권리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까지. 그리고 뭐 좀 더 보탠다면 뭐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이거하고 대단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전세권자 권리가. 비슷해요. 생긴 거. 자, 전세권자의 권리는 전세권도 내나 빌려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전세권 객체는 토지가 아니라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동산 사용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토지든 건물이든 그 빌린 객체,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권이 있다. 예. 아니 그러면 전세권에는 대항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원래 물권은 그래요. 원래 물권이라는 건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전세권에 물권적 청구권 준용돼? 준용 안 돼? 준용되죠. 전세권자도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린관계, 상린관계 다 준용된다. 이거 지상권하고 완전 똑같죠. 이것들이 준용된다. 자, 두 번째, 전세권자도 물론 처분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을 양도해도 돼요? 예. 전세권자가 임대차에서 다른 사람 빌려줘도 됩니까? 예. 전세권의 저당 설정해도 돼요. 가능하다는 거. 세 번째, 전세권에서는 지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세금으로 주는 거죠. 그 증감 청구를 지료 증감 청구가 아니고 전세금. 전세금 증감 청구할 수 있어요. 전세금을 올리자. 전세금을 낮추자. 증감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전세권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속물 매수 청구가 나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 말씀드리고 책에서 좀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349페이지에서 지금 먼저 양괄호 1번 보시면 사용수익권이라고 돼 있죠. 예, 전세권자는 부동산 사용권을 가진다. 자, 밑에 쪽에 양괄호 2번도 확인하세요. 유지수선 의무. 요거 아까 지상권 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스스로 유지수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유익비 청구는 됩니다. 근데 뭐는 청구 안 된다고? 필요비는 안 돼, 필요비는. 네, 그래서 셋째 줄에 보세요. 전세권자가 통상적 관리 유지를 위해서 필요비를 지출했던 경우라도 그 필요비 달라고 상환 청구하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는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지금 뒷문장에?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자, 내려가세요. 전세금의 증감 청구.
증액 청구, 감액 청구 말하는 거죠. 당연히 전세권자는 감액 청구를 하려고 하겠죠? 예. 자, 이때 넷째 줄 오른쪽에 증액 청구, 이거 상한선이 있습니다.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분의 1. 몇 프로죠? 5%. 5% 못 넘겨요. 증액할 때. 증액. 자, 밑에 양보로 4번 내려갑니다. 상린관계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싹 다 준용된다. 자, 넘어가세요. 자, 뒤에 3번 전세권의 처분이에요. 306조 보세요. 306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 첫 번째 양도. 두 번째 담보 제공도 할 수 있다. 여기서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건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타인에게 전전세하거나 임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처분이라 그래요. 양도, 저당권 설정, 임대차, 전전세까지. 근데 뒷문장 보시면은 그러나 설정 행위로 금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는 그럼 못 한다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야, 너 하지 마 그거. 처분하지 마라고 특약 들어가면 그러면 처분을 해 못 해? 그럼 못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 금지의 특약이 차이가 있어. 너 처분하지 마라. 처분 너 하지 마 그거. 처분하지 마. 처분하지 마라고 하는 처분을 금지시키는 특약. 처분 금지 특약. 설정 계약 당시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문제는 이 처분 금지 특약이 아까 우리 지상권 들어갔을 때 지상권. 지상권에서는 처분 금지 특약이 유효다, 무효다? 무효였어요. 지상권에서는. 따라서 지상권자 처분을 막지 못했죠. 절대적 보장이에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전세권에서는 특약 들어가면 전세권자가 처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특약이 유효, 무효? 유효가 되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전세권자의 처분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제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상권과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지금도 쓰이는 거예요. 제한시킬 수 있으니까. 그죠? 만약에 전세권도 이게 무효다라고 한다면 전세 안 할걸요, 사람들이. 열받는데? 전세권자 막 자기 몇 도 다 해버리니까.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세요. 자, 전세권 소멸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 경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354페이지로 오시면은 354페이지에 경매 청구 그리고 우선 변제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권자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경매 청구를 하느냐? 전세금 안 주니까. 예, 자 지금 갑과 을 사이에서 전세가 종료가 됐어. 기간이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거죠. 지금 기간 만료. 전세 끝났죠? 전세 끝났죠. 전세권 끝. 종료됐습니다. 소멸 끝났죠. 자, 이때 을이 전세금 내놔. 전세금. 근데 갑이 전세금을 안 줘요. 갑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을도 목적물 반환을 해, 안 해? 안 하지. 을 방 빼, 방 안 빼? 방 안 빼죠. 방 안 빼. 누가 나쁜 놈이죠? 누가 나쁘죠? 똑같아요. 갑도 안 하고 을도 안 하고 있어서. 이런 관계를 계약법에서 동시이행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계약이 끝났는데 갑 쪽에서도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하고 이행을 안 하고 있고 지금 갑이. 따라서 을도 자신이 지고 있는 채무, 방을 빼줘야 되는 채무를 이행을 하고 있고 이행을 안 하고 있고 둘 다 안 하고 있다고 둘 다 이렇게.
예, 이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동시이행 관계라고 해요. 동시이행 관계. 따라서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놈이라는 거죠. 따라서 갑은 지금 현재 이행을 지체하는 거야? 이행지체 아니야?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둘 다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을 쪽에서 경매를 들어가려면은 갑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갑을 이행지체에 빠뜨립니까? 을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을 쪽에서 채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갑이 안 하면 그때 이행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동시이행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을 쪽에서. 그러니까 이때 경매 신청은 방 빼고 경매, 방 안 빼고 경매. 방 빼고 경매예요. 방 빼고 경매. 그래서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할 때 있죠? 그때 방 빼고 경매하는 거예요. 방 빼고. 왜냐면 내가 방을 빼야 상대방이 어디에 빠져요? 이행지체 빠지는, 그래야 경매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방 안 빼고 버티고 있으면은 둘 다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경매 신청을 못 들어가요. 빼고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을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에? 아니 경매 신청하면 매각되고 전세금 받을 때까지 이거 한 1년 걸려. 1년. 예를 들어서 1년. 그럼 1년 동안 어디 있어야 돼요? 1년 동안 그냥 박스 까셔야 된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내 전 재산 다 들어가 있는데. 그쵸? 그래서 이 제도를 보완한 게 뭐냐면은, 자, 갑과 을이, 자, 주택임대차를 했고,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이거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을이 임차인이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면 똑같죠. 갑 쪽에서는 보증금 빼줘야죠. 보증금 반환. 을 쪽에서도 방 빼야죠. 근데 갑이 보증금 안 주면 주택 임차인 역시 방 빼, 방 안 빼. 방 안 빼고 버티는 거야. 방 안 빼, 나도. 누가 나쁜 놈? 똑같아요. 무슨 관계라서? 동시이행 관계라서 똑같다고. 둘 다 안 하고 있잖아. 갑도 채무를 이행해, 이행 안 해? 이행 안 한다고, 갑이 지금. 근데 을도 이행해, 을도 안 해. 을도 안 하고 있죠? 을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지금.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둘 다. 동시이행 관계. 근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때 있죠? 갑을 이행지체에 안 빠뜨려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경매 신청할 때 방 안 빼고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특칙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특칙.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세입자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방 안 빼고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럼 박스 안 깔아도 되죠? 그냥 계속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에 적용을 받는다면은 경락인을 만날 수 있어요. 응? 요 적용을 받는다면은 내가 살면서 경매 신청 해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경락 받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죠? 그럼 경락 받는 사람이 이렇게 온다고, 우리한테. 그럼 우리, 선생님, 경락 받으셨어?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죠? 여기서는 경락 받죠? 우리는 어디 있어요? 지금 지하철에 계시다고, 우리 지금. 못 만난다고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경락을 받고, 얘를 내보내야 되는데 얘가 뭐 안 나가고 버티면 명도 소송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 보시면 되냐면은, 자, 먼저 354페이지에서 위쪽에 지금 양괄호 1번 보시면 동시 이행 관계라고 돼 있죠. 자, 317조입니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인도,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받는 동시에 전세금 반환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하는 거하고 전세권 말소시키고 목적물 돌려주는 거 있죠? 이게 동시이행 관계라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단락에서 셋째 줄 보세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설정자에 대해서 목적물 인도, 등기 말소의 이행 제공을 완료해서 설정자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전세만 생각했을 때는 방을 빼주지 않으면 경매 신청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경매 신청을 하려면 이행을 해야 돼, 이행을 안 해도 돼? 이행해야 된다고. 이행하고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서? 빠뜨려서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갑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게 임대차 들어가면 여기서 안 그래요. 여기서 안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할 거고요.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 경매 청구 우선 변제. 318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시하고 있다. 그럼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경매 청구는 이행지체 빠뜨려서 경매 청구하는 거죠. 자, 그럼 이행지체 빠뜨려서 경매 신청할 때 그 순서가 달라지겠죠? 순서가. 칠판 좀 따고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은 전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순서가 달라, 순서가. 자, 갑이 건물주고 을이 전세권자예요. 을이 전세. 그리고 나서 저당권자가 들어온 거. 자, 첫 번째,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어요. 그럼 전세권자는 이 경우에 선택을 하면 돼, 선택을. 내가 갑하고 전세 계약을 할 때 3년으로 약정했는데 3년 약정. 아직 내 기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매가 들어가도 계속 살아도 돼, 안 돼? 살아도 돼요. 물론 경매가 됐으니까 낙찰 받겠죠, 누가? 주인이 바뀌겠죠? 갑은, 을은 여기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정한테 전세금 받고 나가면 되니까 여기 선택을 해, 선택. 첫 번째 선택. 안 나가고 대항력 유지할 거야. 안 나가고 대항력 유지할 거야 라는 선택. 이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경매되는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냥 이제 배당 요구하겠다. 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해야지. 배당 요구해서 돈 받아야지. 이 선택. 이게 이제 우선 변제권 행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을이 경 쪽에서 경매 신청했을 때 을이 대항력 유지하는 선택을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을의 전세권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소멸 안 하죠. 근데 만약에 배당 요구하는 선택했다면 전세권이 소멸해, 소멸 안 해? 소멸 하는 거죠. 맞나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낙찰 받는 사람들이 지금 얘가 1순위 전세가 있을 때 얘가 지금 배당 요구를 하는 놈인지 안 하는 놈인지를 낙찰자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계속 살겠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을한테 결국에는 전세금 내줘야 되잖아요. 그 금액을 고려해서 낙찰대금 쓰셔야 돼요. 그죠? 그건 고려해야죠. 나중에 내줘야 되는데, 을한테. 그럼 내가 나갈 거래. 그럼 이제 그거 맞춰서 잘 저기 쓰시면 되겠죠.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을이 경매 신청하면, 을 쪽에서 경매 신청을 했어요. 을 쪽에서. 그럼 을이 경매 신청했다는 거는 1번을 선택했다는 거야, 2번을 선택했다는 거야? 이거죠. 지가 경매 신청했다는 건.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갑이 건물주인데 저당권자가 1순위고 1순위가 저당권자고 2순위가 전세일 때 이러면 이제 완전 달라지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든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든 누가 경매 신청했든 상관없어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 1순위가 저당이므로 저당권은 소멸하고 전세권도 소멸되는 거예요. 얘가 2순위라서 이런 걸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요. 말소 기준 권리. 자, 책 좀 보겠습니다. 자, 밑에 쪽에 354페이지입니다. 밑에 쪽에 기읍이요. 기읍 보시면은 선순위 전세권 그리고 후순위 저당권 나오죠? 예, 여기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모두 소멸해요. 지금 1순위가 전세죠? 근데 누가 경매 신청했어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어. 그럼 지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고 있다는 거는 나 계속 살 거야? 나 나갈 거야? 나 나갈 거라는 거죠. 요 선택을 하겠다는 거죠. 배당요구 요거. 그러니까 전세권은 소멸하고 저당도 다 소멸이죠. 자, 근데 셋째 줄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이때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전세권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하든 대항력 유지하든. 자, 오른쪽에 니은 가겠습니다. 니은 후순위 전세권하고 선순위 저당권이라고 돼 있죠. 이때는 1순위가 저당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누가 경매 신청했든 경매 들어가면 다 없어져요. 이런 걸 말소 기준이라 그래요. 말소 기준 권리. 물귀신이라는 거죠. 물귀신. 물귀신은 혼자 죽지 않잖아요. 같이 끌어안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이 죽었다는 거지. 저당이 경매 때문에. 그럼 저당만 죽어? 같이 다 죽어? 같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물귀신으로. 네. 자,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경매가 되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저당권은 소멸한다.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입니다. 무조건. 여기 지금 경매됐죠? 그럼 저당권 어떻게 돼? 무조건 소멸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소멸이고 순서대로 돈 받고 나가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 그럼 밑에 얘도 없어진다는 거지. 이렇게. 경매가 됐어. 경매가. 지가 경매 신청했네. 저당권자가 이렇게. 그럼 저당권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근데 전세권은 소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어요. 그럼 이거는 전세권자가 2번 선택하겠다는 거니까 전세권 소멸되고요. 그럼 저당권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소멸이죠. 경매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저당권은요. 경매 끝나면 저당권자 다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밑에 조문 한 개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355페이지에 밑에 316조 보세요. 1항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속시켰던 물건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속시킨 물건은 에어컨이에요. 예? 에어컨을 설치한 거예요. 에어컨. 부합물이에요? 부속물이에요? 그러면 부속물이에요. 그럼 설치된 에어컨이
건물주 거, 전세권자 거. 전세권자 거라는 거죠. 근데 설정자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떼지 마. 떼지 말고 부속 물건 팔고 가. 매수 청구했다는 거죠. 그럼 전세권자는 거절 못하고 팔고 가야 됩니다. 에어컨 떼면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떼지 말고 그냥 팔고 가라고 설정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절 못하고 팔고 간다. 근데 2항 내려가세요. 전항의 경우에 부속 물건이 설정자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일 때 이때는 전세권자 쪽에서 설정자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세입자 지가 나 에어컨 팔겠으니까 네가 사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뒷문장. 부속 물건이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어컨을 설정자가 팔아요, 전세권자가 팔아요. 누가 판다는 거죠, 지금? 예. 매수 청구를 누가 한다는 거죠? 설정자가, 전세권자가. 둘 다입니다. 자, 갑이 전세권 설정자. 주인입니다. 얘가 세입자예요, 세입자. 전세권자. 자, 어쨌든 건물을 빌렸고, 이 건물이 이제 3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여기에 설치된 에어컨만, 여기 에어컨만 50대가 설치가 됐어, 50대가. 겁나게 많죠. 근데 이 에어컨이 부속물이기 때문에, 부속물. 천장에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벽에 걸려 있는 거, 부속물. 부속물이라서 에어컨이 값 거야, 을 거야, 에어컨이. 을 거라고, 을 거, 에어컨이. 을 소유. 이때 전세가 끝났을 때 1항에서 말하는 거는 설정자 쪽에서 야, 그거를 왜 또 다 떼서 가려고 하냐. 냅둬라 그냥, 냅둬. 내가 사줄게. 매수 청구. 부속물에 매수 청구 하겠다는 거예요. 설정자가 매수 청구, 전세권자가 매수 청구. 에? 설정자가 매수 청구하고 있다고 지금. 요게 지금 316조 지금 1항에서 말하고 있는 거. 1항에서. 설정자가 뭐 팔고 가라는 거죠. 팔고 그거 하지 마. 팔고 가라. 팔아주세요가 아니에요. 팔아라예요. 팔아라. 왜냐면 이거 형성권이거든. 형성권. 을은 거절 못해. 파셔야 돼요. 설정자가 야 팔아. 그럼 알겠습니다. 바로 파셔야 돼요. 얼마에 팔아야 되죠? 시세 맞춰서 팔고 가면 됩니다. 예. 자, 근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이 설치한 에어컨이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든지 아니면 계약 당시 설정자로부터 매수했든지 이렇게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은 전세권자 쪽에서 나 에어컨 팔고 갈 거야 라고 지가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2항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전세권자의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입니다. 설정자 갑이 거절 못해. 거절 못해요. 에어컨 50대 다 사야 돼요. 그러면은 건물 주인이 에어컨 50대 싹 다 사야 됩니까? 싹 다 사야 돼요. 사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 싫으면 사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얘가 무슨 청구하면? 매수 청구하면 사셔야 된다는 거. 사기 싫어도. 에어컨이 다 낡아 빠져가지고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어차피 새로 다 달아야 돼요. 그래도 사야 됩니까? 그래도 사셔야 돼요. 무슨 권이라서. 예를 들어 전세권자가 제 멋대로 에어컨을 한 500대 설치했어. 500대. 예를 들어서 다다가 빠진 거. 500대 다 사라고 다 청구해요. 그래도 갑자기 사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세권자가 매수 청구한다는 거는 지금 요건 필요하죠. 동의받고 설치했거나 아니면 설정자로부터 샀거나 이때 매수 청구하는 거라고. 전세권자.
자기 마음대로 막 다 설치한다. 네가 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세권자의 권리였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담보물권서부터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 정리 노트요. 자, 메일 정리 노트. 8번.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 취득했죠. 그럼 다른 공유자들도 다 취득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 이걸 뭐라 그랬죠? 이거를 이런 걸 불가분성이라고 했습니다. 불가분성. 자, 좋고요. 9번.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갱신 등기 없이도 설정자를 상대로 갱신된 전세권 주장이 됩니까? 주장이 되죠. 등기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되죠? 법정이라서, 법률 규정이라서요. 맞죠? 10번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 수수가 돼야 되고 기존 채권 가름 안 됩니까? 기존 채권 가름이 되지요? 되지요. 틀린 거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담보 물건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